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그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서 그 반도체 세계 품목에 관해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렸었거든요. 자,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특히 이 세계 품목, 반도체 관련한 세계 품목 관련해서 변화가 좀 있습니까? 이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핵심 소재 이 세 개의 품목이라는 게 불화수소, 그다음에 포토레지스트, 그다음에 이제 불화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세 가지와 관련돼서 이제 애초에는 이제 우리 법원에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의 어떤 보복 조치로서 일본이 여기에 대한 수출 규제를 결정을 했고 이후에 이제 우리에 대한 어떤 이제 수출의 어떤 자유롭게 수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전제 조건인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를 하는 이런 보복 조치를 단행을 했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원래대로 하면은 사실은 외교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런 문제를 경제적인 보복으로 가져가는 이런 것은 사실은 국제사회의 어떤 상식과 맞지 않는 것이었는데 뭐 세상이 변해서 그런 건지 아무튼 일본이 이렇게 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수입 다변화, 독립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추구해 왔는데 실제 확인을 해보면 이 불화수소의 경우에는 대일 수입액이 지금 6분의 1 수준으로 감소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불화폴리이미드의 경우에는 이 대체 소재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울트라신 글라스라는 이러한 소재를 채택을 해서 대일 수입이 사실상 이제 없어진 상황이어서 이거는 이제 일본 의존도로부터 확실하게 이제 탈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EUV 레지스트 이건 이제 극자외선 레지스트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일본산이 이제 수입이 됐었는데 2년 만에 대일 의존도가 50% 아래로 이제 감소를 했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은 벨기에산 수입이라는 이러한 다른 수출선을 또 수입선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효력을 발휘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성격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반도체 소재 말고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 이 관련해서도 대일 의존도가 많이 지금 줄어들었죠. 그렇습니다. 이 소재, 부품, 장비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그동안 일본에 좀 의존되어 있는 이러한 품목들이 대개 들어있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인데 이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를 보면은 지난 2년간 31.4%의 어떤 그러한 수치가 24.9%로 6.5%포인트가 감소를 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그동안에도 사실은 일본 의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일본 의존도는 좀 높았지만 계속 떨어져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출 규제 상황에서 더욱 이제 또 감소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어떤 효과를 이제 발생한 것이고, 또 소부장 산업 전체에서 일본 의존도는 16.8%에서 15.9%로 0.9%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숫자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히 이제 이 감소하고 있는 어떤 추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번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컸고요. 또 기업인들 스스로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 격려하면서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증명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기업인들의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이 과정에 중소 중견기업들의 활약이 대단히 컸습니다. 소부장 어떤 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글로벌 생산 허브가 될 5대 첨단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우리 기업들의 도전을 더 든든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일본 규제전에는 공업용으로 생산되는 저품질의 불산을 생산하다가 일본 규제 이후에 정부에서 방향 제시해주고 저희도 그 기술을 개발하면 상품화를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생겨서 고순도 불소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저희 중소기업은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소재 부품이 못 들어오면서 국내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수요처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이 다시 시장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년 동안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부품들에 대해서 그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또 새로운 특허 부분을 지속적으로 출원도 하고 기술 발전을 시켜서
타사의 경쟁력을 압도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위기를 극복해내는 기업들 좀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기업들이 저렇게 스스로 자립하고 또 다른 나라로 이렇게 다변화하면서 당연히 일본 기업들한테는 타격을 줄 것 같은데 지난 2년간 그럼 일본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자국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소재나 부품 뭐 이런 또 원료 이런 것들을 한국에 수출을 제한했다는 것은 일본 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지금 막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출 규제를 단행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일본 기업들이 이것은 정부의 결정 때문에 우리도 좀 피해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반응을 실제로 내놓기도 하고 이것을 정부의 어떤 불만 사항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언론에서도 이러한 이제 좀 보도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일본 정부도 부담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이 조성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런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에 있어서는 일본 기업들도 나름대로 상당히 애가 타고 속이 타는 그런 상황일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자, 일본 정부는 그럼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까? 일본 정부는 아직도 이제 지금 이러한 이제 반도체 3종 이제 그 핵심 부품 이 소재들에 대해서는 경제 산업성이 특별 허가를 내줘야만 수출할 수 있도록 화이트리스트의 이 제외한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를 풀기 위해서 사실은 WTO의 어떤 그러한 조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사실 응하지 않고 있고 또 다른 외교적인 해법 이런 것들도 사실상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의지는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본 수출 규제 2년 무엇이 바뀌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김민하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